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홍성진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양쪽에서 모두 다 불기둥이 세워지고 있죠. 정말 어디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행복한 고민이 되는 요즘인데 오늘 하루 한 주의 마지막 장도 저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그럼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곱씹어보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인텔에 대한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텔은 무려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엔비디아가 호흡기를 달아줬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가운데 다우지수는 0.27% 오르면서 46,000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48%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94% 올라줬고요. 여기에 또 금리나 기대감에 힘입어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2% 넘게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모습입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은 미국의 실업 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나오면서 다행히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죠. 해당 소식에 고용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10년물은 다시 4.1% 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실업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96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97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섰고요.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88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밤새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빅마우스입니다. 사라진 미국의 100년이 재현될 수도 있다. 앤 크루거 교수의 발언이었는데요. IMF랑 세계은행 부총재로 지낸 세계적인 석학이죠. 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는 중국도 유럽도 아닌 미국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건데요. 여기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거라면서 사라진 미국의 100년으로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할 거라고 말했는데 글쎄요, 이런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미국의 실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1000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죠. 바로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다행히 실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도 조금은 완화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은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가졌는데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대로 4%를 유지했죠.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베일리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타겟팅 선인 2%로 돌아갈 걸로 예상하지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다면서 향후 금리 인하는 더 점진적이고 그리고 신중하게 이뤄질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섹터와 기업 관련 소식들 김현사 아나운서와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종목별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주 중에서도 빅테크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고 가시죠. 일단 오늘은 혼조세로 장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이슈가 나와서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크롬에 무조건적으로 제미나이 기능을 붙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좀 강한 탄력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0.99% 상승,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개별적인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미국 내 여타 전기차 업체들이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웨이모와 비아가 로보택시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매물이 조금은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2%대 낙폭을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좀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위스콘신의 데이터 센터 계획을 7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왔다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 열어보시죠. 오늘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7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혼조세, 장세를 가져간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키울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앞서 언급이 됐었던 엔비디아와 인텔이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인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특히나 어제도 러셀 2000 지수를 언급을 드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들 위주로 키맞추기 장세가
미국 내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는 2021년 11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2%대 상승폭을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데이비드 테퍼는 주식을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볼빈 웰스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다고 보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좀 두고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진적 스탠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비들의 의견도 체크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소식도 체크해 보이시죠? 일단 앞서 언급이 됐었던 오늘 반도체주를 좀 강하게 흔들었던 소식은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좀 베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텔은 오늘 20%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상승폭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반면 AMD는 인텔의 경쟁력에 좀 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매물이 약간 출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버틴 모습이네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연이은 매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죠. 여기에서 가이던스가 참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월가의 의견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자 컴퓨터도 강세를 가져갑니다. 오늘 하루만 리게티 컴퓨팅은 12%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5% 가까이 올랐는데요. 영국 정부가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모 기업과 손을 잡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모 기업이 팔란티어가 아니냐라는 기대와 의심 속에 오늘은 강세의 주가를 가져갑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엔비디아와 인텔의 소식 확인해 보시죠. 사실 어제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3거래일 연속 좀 빠졌다. 언제 좀 이걸 딛고 일어나 줄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이었나 봅니다. 엔비디아가 인텔과 함께 손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가 인텔한테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제부터 인텔에게 50억 달러가량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맞춤형 데이터 센터, PC 제품에 대한 개발 협력을 맺겠다. 그러니까 인텔에 좀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5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전에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 주당 가치를 좀 올려서 사겠다라는 건데 조금 흥미롭게 비교를 해볼 점은 이번에 주당 23달러 선으로 엔비디아는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과거에 인텔의 주식을 매입했던 달러 선은 20달러 선 정도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주당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비디아는 장중에 어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어제도 일주일간의 주가 차트를 보여드렸죠. 오늘도 일주일간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웅푹 패인 부분, 저 맨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어제의 차트입니다. 어제 한 3% 정도의 낙폭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이걸 말아 올리면서 어제의 낙폭을 모두 만회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오늘은 176달러 선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그럼 인텔과 함께 계약을 맺었다. 사실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건 중국과의 관계가 좀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젠슨왕 CEO가 중국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언급을 내놨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인텔의 소식에도 약간의 영향은 받은 걸까요? 중국 외교부가 간밤에 또 다른 소식을 한 가지 내놨습니다. 어제도 타임라인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도와드렸죠. 중국 당국에서 AI 칩에 대한 엔비디아의 저가형 칩을 사지 말라라고 중국의 기업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젠슨왕 CEO가 이런 조치는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내놨습니다. 그럼 간밤에 업데이트된 소식은 무엇이냐? 중국 외교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모든 당사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는 너희의 칩을 사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인텔과 손을 잡아? 그렇다면 조금 더 대화를 할 의향이 널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스탠스를 완화를 한 거죠. 이런 발언을 미루어 볼 때 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왜 AI 칩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했을까? 왜 금지까지 때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에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뒷받침해주기 위한 자신감 표명이 아니었을까가 한 스푼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본격적인 협상 카드로 가져가 볼까라는 기대감 한 스쿱이 들어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텔과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발빠르게 이런 소식이 나온 걸 보면 두 번째 정도로 좀 가능성을 높게 책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좀 우려감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파운드리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계약 생산은 TSMC가 좀 도맡아서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인텔이 지금 본격적으로 TSMC의 자리를 노린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엔비디아와 중국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인텔까지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지금 좀 본격적으로 고민하러 가보시죠.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FOMC 회의도 끝이 났고 증시는 일제히 환호했는데요.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인텔 수혈의 기술주 훈풍이다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네. 제가 수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인텔이 거의 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은 그렇죠. 파운드리 쪽을 거의 손 떼다시피 네.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TSMC가 단연코 1위고 그 뒤로 이제 삼성전자 2위, 그다음에 인텔이 뭐 3위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밀려났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도 이제 많이 뭐 3위, 4위권도 뺏기고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거의 뭐 발을 빼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인텔이 많이 좀 힘들었다. 힘들었고,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많이 의구심이 들었었던 사실이 있었고, 뭐 CPU 예전에는 이제 인텔 CPU 그러면 굉장히 또 고가용으로 또 명품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여러분도 많이 컴퓨터 쓰실 거예요. 인텔 CPU 뭐 i5, i7, i9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셨던 건데 그런 CPU 컴퓨터에 다 들어가는 건데 요즘은 뭐 AMD 쪽이 뭐 치고 올라오면서 CPU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뺏기고 있는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하나 뚜렷하지 않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 컴퓨터를 하는지 아니면 뭐 반도체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이쪽으로 지금 많이 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점이 좀 가장 좀 좋은 전망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보면 인텔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까지 네.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확실히 수혈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인텔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인텔 오늘 이런 이슈 속에서 20% 넘게 급등했거든요. 전반적인 뭐 차트 흐름이라던가 이번 이슈 어떻게 보셨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정말 예. 본격적인 수혈에 나섰는데 이게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양한 곳에서 수혈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또 57억 달러를 예. 지원을 했고 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렇죠.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뭐 세 군데 네 군데 뭐 넘게 또 TSMC도 이거를 사들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TSMC는 파운드리 강자잖아요. 근데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그래도 인텔이 미국에 있는 좋은 기업이고 또 덩치가 크잖아요. 거기서 네. 만든 그 생산 설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TSMC가 사들인다라고 한다면은 TSMC의 높은 기술력과 인텔의 그 막대한 그 생산 설비가 합쳐지면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아무튼 다방면의 수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단연코 이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최고의 호재죠. 그래서 인텔이 뭐 22%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3% 급등하고 팔란티어도 급등하고 대부분의 또 기술주들이 올랐는데 다만 이제 네. AMD는 소폭 하락을 했다. 3%가 내렸다. 이게 왜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의 경쟁사죠. AMD는. 그래서 AMD는 참 재밌는 회사인 게 CPU도 잘하고 또 최근에는 또 GPU도 또 많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엔비디아의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보완제 네. 성격을 띠고도 있으면서 GPU 쪽에서는 CPU에서는 인텔을 앞섰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성능 면에서는 AMD의 CPU가 인텔을 앞섰다라는 평가가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AMD는 오히려 또 이런 인텔이 좋아지니까 또 내렸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AI와 인텔의 이런 방대한 생태계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면은 괜찮을 것이다 보고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달에 미국 정부도 인텔의 지분 10%를 취득했는데 엔비디아도 이번에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분 투자에 나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뭐 인텔이 지금 상당히 또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차트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사실 뭐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이 종목이. 굉장히 또 지금 2024년부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4월에 우리 그때 이제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의 그런 선포가 있었고 그 뒤로 약간씩 반등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거의 뭐 회복이지 상승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간 거는 사실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유턴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큰 하락을 좀 되돌릴 수 있는 큰 또 자금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결국은 기술력도 자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또 그 기술력을 좀 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인텔은 원래 또 명성이 있고 또 오랜 역사와 함께 막대한 생산 설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탐내고 있다. 많은 곳에서 탐내고 있다. 이런 점들은 여실히 이제 입증이 됐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기술력으로 이게 앞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텔의 자산 가치, 이 막대한 자산 가치, 어떻게 보면 PER보다는 PBR이 더 좀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텔의 이 막대한 자산 가치에 좀 더 초점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이 차트상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텔이 급등한 만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인텔에도 국내 반도체주들이 많이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국내 반도체 중에 솔브레인. 솔브레인이요? 소부장 예. 기업인데 인텔에다가 반도체 공정 및 이런 화학 소재를 인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좋고 최근에 이제 3D 낸드 플래시 공정이 늘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네. 늘어났는데 솔브레인이 또 이 낸드 플래시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게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이죠. 근데 이제 이런 쪽에 솔브레인이 D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솔브레인이 또 인텔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에도 화학 재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관련주로 솔브레인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제 정말 놀라운 어떤 기염을 토해냈죠. 근데 오늘도 잘 갈 것 같은데 40만 닉스 가능할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SK하이닉스는 사실 뭐 이 엔비디아랑 사실 굉장히 밀접하죠. 그래서 예.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뭐 중국으로 이제 뭐 중국에서 뭐 이 반도체 엔비디아 걸 사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안 좋은 네. 악재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인텔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또 살아나고 사실 저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전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왜냐하면은 중국 쪽에다가 또 뭐 H20을 팔지 않으면 또 예를 들어서 RTX 6000D를 팔지 않게 되더라도 막상 나중에 가면은 블랙웰을 팔 수도 있고 H100도 정부가 좀 풀어주면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는 H100이나 블랙웰만큼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아직 기술이 훨씬 그보다 뒤처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 공급하게 되면은 결국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네. 이 HBM4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하죠. 사실 단연코 1위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쪽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HBM4 SK하이닉스의 HBM4가 초당 10GB 이상의 동작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 반도체 표준 기구에서 보면 표준 동작 속도가 8GB예요. 그러니까 훨씬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엔비디아에 잘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SK하이닉스가 향후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뭐 4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도 좀 많이 선선해졌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도 좀 오늘 시원한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레딧을 들고 와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판 약간 서학개미들의 뭐 토론방 이런 식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딧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렇죠. 레딧은 많이 좀 유명하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의견도 남기고 하는 그런 사이버 커뮤니티. 게시판, 커뮤니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레딧이 지금 구글과 신규 AI 컨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구글은 아시다시피 지금 제미나이가 있죠. 최근에는 이 제미나이가 챗 GPT를 넘어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스토어, 그러니까 애플에서 하는 앱스토어에서 이 챗 GPT 다운로드 수를 제미나이가 넘어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기 제미나이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레딧에. 레딧은 게시물이라던가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 네. 게시물에다가 제미나이 AI를 챗봇을 적용한다. 굉장히 또 고도화된 그런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종 증권사들이나 금융회사들이 비중 확대를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파이퍼 샌들리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뭐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시티즌스 JMP 역시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굉장히 다 여러 군데가 다 좋게 의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딧의 차트도 보시면은 상당히 또 상방으로 뻗어 나가면서 추세도 좋고 이런 향후에 이런 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AI, 구글의 제미나이 AI까지 레딧에다가 적용하면은 이 커뮤니티 토론망이 훨씬 더 첨예화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딧은 현재 굉장히 또 긍정적인 추세로 뭐 지금 잘 뻗어 나가고 있다. 저는 오늘의 추천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레딧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